네, 맨날 녹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 임상심리사 2급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임상심리사 2급은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이에요. 네, 그리고 수행 직무는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인데 일반적으로 임상심리사 하면 요 심리평가를 가장 주된 이제 영역, 전문 영역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국가기관이나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지역 기관 내에서 심리 검사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을 따시면 임상심리사나 심리치료사, 뭐 심리상담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꼭 이제 이런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 그동안에 저희 실습 미수하셨던 분들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특히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간호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제 이런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관련된 자기 영역을 좀 이렇게 넓히시고 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람과 만나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제 그런 공경 가운데 있는 이제 분들을 도와드리는 박지현 선생님 애기가 여기 화면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지워주시고요. 네, 무슨 말이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시는 수요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꼭 임상심리사만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으로 접근하셔도 훨씬 내가 그 안에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영역은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근데 이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해도 임상심리 자격증이나 또 이런 임상심리에 관련된 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응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대의 질이나 또 이제 전문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의 출제 경향은 뭐 임상심리학적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뭐 기술의 숙지 유무 및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이고요. 이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네. 그 중에서도 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상담이 제일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실습 과정 중에 심리평가와 심리치료에 관한 지식 또 이제 실습을 하시더라도 심리평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실전 능력을 제일 중심적으로 취득을 하시게 돼요. 네, 그리고 예, 취득 방법은 이제 이 자격증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다양한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요. 국가 기술 자격에 속해요.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말인가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네.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뭐 몇백 가지나 되는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 중에서 사실 학력 제한을 하고 있는 자격증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1년 실습을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여러분들 아시는 변리사 있잖아요. 변리사. 그 되게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인데 그게 학력 제한이 없다는 거 모르셨죠? 네.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요 임상심사 2급은 나름 그 진입 장벽이 사실은 높은 자격증에 속해요. 국가 자격증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간혹 뭐 현장에서 임상심사 2급 안 알아준다 막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 자격증 중에서는 꽤 이제 그 취득하기 쉽지 않고 진입 장벽을 되게 높게 만든 자격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으로는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 요 요건 때문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하시는 것이죠. 네. 또 아니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인데, 이제 요거는 실제로 내가 사대보험을 받으면서 근무를 이제 관련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미 그런 기관에 근무를 하려면 이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응시 자격이죠.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의 취득 요건은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볼 때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 중에도 실습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는 그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임상심사 2급이 8월하고 어 3월과 8월 두 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은 아니죠. 3월은 이미 2월에 졸업을 한 시점이니까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그죠. 3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8월에 졸업 예정이면 보실 수 있고요. 8월 시험도 그 다음 해 3월 졸업 예정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험 과목은 시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와 실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실기 시험을 정말 말 그대로 실기로 생각하세요. 뭐 이제 요리사라든가 뭐 무슨 정비사처럼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임상심리사가 하는 것이 심리검사 평가, 그러니까 심리평가와 심리치료인데, 그걸 실전에 하는 것으로 시험을 보는 거는 쉽지 않을 거죠. 네. 그래서, 필기 실기지만, 이제 실제로는 필기는 객관식 시험, 네. 실기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들도 거의 그래요. 행정고시도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차, 2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1차, 2차 하니까 그냥 둘 다 시험인데 뭐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데 이 임상심리사만 필기, 실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필기는 5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개론, 그다음에 이상심리학, 그다음에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이렇게 5과목이고 각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제가 출제돼요. 네.
그래서 만점이 100점이고요. 예, 요 필기는 시험 시간이 2시간인가? 네, 그럴 거예요. 예, 90분인가? 2시간인가? 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기는 이제 임상 실무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필기 과목 중에 심리학 개론만 제외하고 근데 그 이제 심리학 개론 안에도 이제 심리학 개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심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과목을 이제 포함한 거거든요.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의 내용이 심리학 개론에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실기는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보는 것이고요. 요게 100문제라면 실기는 20문제예요. 주관식 20문제고 시험 시간은 3시간 넉넉히 주고요. 이 합격 기준은 다른 국가고시도 동일해요. 그리고 꼭 국가 자격증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 심리사 같은 민간 이제 학회 자격증이나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같은 다른 국가 자격증도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꽈락이라고 해서 평균이 뭐 거의 80점이어도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실기는 주관식 20문제를 60점 이상 합격 맞으면 이제 합격이 되죠. 네. 그러면은 요 임상심리사 2급에 그동안에 이제 그 응시 현황하고 합격률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심리사는 2003년에 이제 시작했어요. 2003년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진행이 오다가, 아까, 2013년이 아니군요. 2015년부터는 1년에 2번, 네,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초반에는 이제 되게 미미했죠. 보는 분들이 이렇게 100명대인 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오다가 제가 이제 그 임상 2급 실습을 시작한 2013년부터 사실 조금 약간 폭발, 예, 그러니까 매년 이제 거의 1000명씩, 그쵸?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2016년에는 거의 6000명, 2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렇게 2배가 되고서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늘어오다가 2013년부터 뭐 1000명씩 거의 1년에 막 2배씩 되는 성장 이제 그 응시율의 상승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는 그냥 한 6,000명 안팎에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점을 이룬 것 같아요. 이제 줄지는 않고 있고요. 연에 한 5천에서 6,000명 수준에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요. 이제 필기와 실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필기시험도 뭐 이렇게 합격이 뭐 한 60%막 이렇게 낮은 적도 있고 뭐 거의 무슨 96% 이거는 전부 다 합격 보는 명수가 워낙 작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80%대 유지하다가 이제 네, 60%대까지 됐는데 어쨌든 평균으로 하면 한 77%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만 하시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 뱅크식이에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시험지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제 그 여태까지 쭉 출제됐던 문제가 이렇게 뱅크식으로 있어서 인제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인제 재출제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인제 필기가 아주 쉬워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기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출 비중이 뭐 한 50% 이상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50%더 되는 거겠죠? 예. 그 공부하시면 합격은 인제 무난하다. 예. 무난한 시험이고 음 실기는 이제 그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이 인제 치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제 응시생이 주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누적된, 그러니까 이전에 인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재시험을 보시니까 여기서 사실은 합격률이 64%면 2,900,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만이 합격했는데도 응시생이 2,800 명인 거 보면 이제 이전에 떨어지신 분들이 계속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제 합격률 여기 쭉 보시면 뭐 인제 높을 때 막 63%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3.4%, 8.6%, 막 9.68%뭐 이런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0%대, 그러니까 한 30%대면 좀 쉬운 거고요. 이렇게 20% 아래로 내려가면 되게 어려운 때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인제 시험이 한번 어려우면 그다음에는 좀 이제 이렇게, 예, 합격률이 낮으면 그다음에 좀 올라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인제 그 실기는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떨어졌다고. 예. 미니멈 두 번은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인제 평균을 내보면 한 20% 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실기 시험이 정말 어려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앞에 필기가 인제 기출 문제 비중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도, 그러니까 근데 인제 문제가 실기는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기억을 해서 나오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인제 수험서도 있죠. 여러분들 인제 교재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답안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답안이. 그러니까 인제 문제 복원도 불완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답도 사실은 완벽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인제 그것보다는 인제 기본적으로 주관식 문제라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다 나이들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객관식 시험, 그것도 인제 기출 문제에서 인제 많이 출제되는 객관식 시험은 모르겠는데 주관식 시험, 그러니까 적어도 막 한 A4 용지에 뭐 한 반 장 정도 이렇게 써야 하는, 내가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외워서 이제 시험 보는 게 인제 어려워서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인제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필기까지는 좀 설렁설렁 공부해도 뭐 인제 합격이 가능하신데 음 실기는 정말 공부하셔야 붙는다. 네. 그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붙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공부를 안 해도 붙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그 임상 실습 과정을 운영해 보면 이제 모든 분들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에는 합격하고 싶어요.
공부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어요. 약간 이제 그런 모드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마음가짐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자격증 따보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가 요 2020년 이제 실기 합격률 2020년이 실기 시험을 3번 봤어요. 예,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 그러니까 이 1차 때 이제 필기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그냥 그때 막 그 3월인데 그때만 해도 막 모든 게 다 취소되고 막 이러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나아질 줄 알고 우리가 한 달쯤 지나면 코로나가 잡히겠지 이러고 이제 필기 시험을 연장해 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번에 필기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라 그전에 이제 실기에 불합격하고 다시 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1차 필기는 연기가 됐는데 이제 1차 실기는 그대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의 필기 실기를 다 보다 보니까 작년 실기 시험이 어떡하다 3번 보게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예. 이 3번 나온 이제 문제의 답안 해설집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년 실기 시험을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그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보면 이 실기가 인제 그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비율이 한 많으면 60% 적으면 한 50%. 예.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안내 드리기를 기출 문제는 완전히 다 맞고 신출되는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작년에 2020년에는 기출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 1차 때가 20문제 중에 18문제가 기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차 때가 15문제로 75%, 3차 때도 17문제로 85%. 그러면 사실 다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합격률이 오히려 1차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비해와 비슷하거나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전해 들은 얘기 이렇게 보니까 채점 기준이 되게 엄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험 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그러면 뭐 채팅창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마이크로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여기 화면 공유를 조금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2년 동안 유효해서요. 총 4번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실기시험을. 내가 필기 합격한 그 해 타자요?
아, 연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쓰는 거예요. 볼펜. 타자 아니에요. 네. 저 손글씨.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3월 달, 8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 저희가 3월 달에 수업을 듣게 되면 그 8월 달 시험을 보고 그 서류는 내년 3월 달에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예. 필기 시험이 그 신청하실 때는 뭐 별다른 이 뭐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접수해서 필기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것이 이수증을 제출해야 유효해져요. 아, 그러니까 예, 올해 8월 알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거는 보실 수는 있는데 합격해도 그 합격이 유효하지 않다. 네. 그런데 그냥 내년 시험 볼 거를 미리 준비하는 상황으로 한 번 봐도 그 그건 내년 시험 볼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 예, 상관없는데 그건 뭐 수험서에 모의고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굳이 그걸 막 신청까지 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여기 문제 하나당 답을 A4 반중. 아, 그건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답을 그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나름 뭐 보세요. 여기 보면 실기 응시생들이 몇천 명이에요. 이 몇천 명을 주관식 시험 채점하듯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인데 마치 객관식처럼 채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꼭 들어갈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점수를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잠깐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저희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네, 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네. 워크넷을 찾아보면은 없다고요? 아, 네, 임상심리사 구인 광고는 사람인이나 워크넷에는 안 올라오고요. 이쪽 그 잡을 공지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런 뭐 교육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또 그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그런 그 커뮤니티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이나 워크넷에는 안 올라오죠. 당연히. 네. 필기시험 응시 올해 수련을 받게 되면 거의 다 온라인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실습 과정 설명해 드리면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실습 과정이 두 종류가 있어서요. 그 실습 과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저희 실습 과정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이나 아까 또 다른 자격증 상담심리사도 물어보셨는데 그런 다른 자격증 물어보셔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시험 대비, 시험 준비, 뭐 시험 자체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상담심리사 자격증이요? 네네. 그 상담심리사는, 당연히 있죠. 네. 예.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학회 자격증인데,
저희가 이제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라면 상담심리사는 심리상담에 관련된 그 자격증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인정받고 공인된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려면 상담 관련된 그러니까 학부나 대학원, 학부를 졸업하시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거나, 네, 그래야 되고, 또 그 학회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또 이미 이수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건 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 타자 치시는 거 어려우시면 마이크 잠깐 켜시고, 네,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 이승규입니다. 네. 예, 그 수련 과정하고 2차 필기 시험하고 네. 관련성하고 도움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그 실습 과정 중에 이론 집중 과정은 예, 거의 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심리검사 실습 과정도 그 원큐패스 임상심리사 2급 동영상이 예, 시험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2013년부터 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해에 한 100명? 많을 때는 뭐 한 120명, 1년에 6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예로 100명 정도 수련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50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또 뭐 한 30명?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는 목적이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실습만 잘 시켜드리면 자격증은 알아서 취득하시겠거니 했는데 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습을 두 트랙으로 작년 9월부터 나눴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험 대비에 집중하고 자격증 취득을 먼저 하는 그런 과정과 그래도 이제 내가 임상심리사 2급을 위한 실습을 하는 것인데 자격증,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활용해야 할 실제 그런 네, 그 기술이나 예, 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병행하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건 이제 과정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더 얘기 드릴 거예요. 네.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의 역할이요. 여기서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증이 차이가 나고요.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뭐 임상심리 전문가, 또 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렇게 임상이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 또는 뭐 상담심리사, 뭐 전문상담사 이렇게 이제 상담이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일단 차이가 나고 또 그 자격증에 요구되는 어떤 실습이나 요건들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임상심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평가, 네, 검사,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담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진단, 뭐 치료 계획에 대한 어떤 제안 이런 부분이고요. 상담 심리사는 이제 심리 검사도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심리 상담까지 쭉 진행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3월에 개강인데 일단 저희 실습 과정을 신청해 주시고 동영상,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는 그 원큐 패스 임상심리사 2급 동영상 등록에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받으시고 결제하셔도 돼요. 네. 상담 심리사 그 수련 과정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담 심리사 수련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김지영 선생님은 저희 그 상담 심리사 그 안내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톡을 주시면 지난달에 상담 심리사 2급 이렇게 지금과 같은 설명회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내드릴게요. 네. 네, 상담 심리사 관련 질문은 그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이세미 선생님, 이거 되게 사실 그 인터넷에서 흉흉하게 도는 괴담이죠, 괴담. 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자격증인데요. 이거는 쉽게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취득하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 버금가는 뭐 학력이나 버금가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이제 뭐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서 지금 우리 이 지역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상심리사 그 이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근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쟁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사회복지사 네, 와 경쟁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전혀 염려할 자격증이 아니다. 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그 자격증으로 엄청나게 좋은 잡과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도 사실 않습니다. 네. 네네.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는 저희 원큐 패스에는 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비환급 내일 배움 카드가 없는 그런 것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좀 질문들이 저희 실제 실습 과정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희 그 프로그램 안내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한 4시까지 쉬고 그냥 요건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놔두시고 다시 오시면 돼요. 그냥 오디오와 카메라만 꺼주시면 됩니다. 5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